여러분의 빛나는 노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 저는 수원일상연구소 소장 박승아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빛나는 노동은 한 사람이 DJ를 맡아서 이끌고 이런 거 대신에 노동자라면 누구나 방송을 하고 진행하고 또 게스트로 출연할 수 있는 취지로 살짝 바꿔봤습니다. 변화는 바로 노동자의 힘, 더 낫지 않나요? 그래서 오프닝은 바로 저 수원일상연구소 박 소장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주인공인 방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원 FM 96.3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 으라차차 시작해볼까요? 너야 라는 가사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정초에 정말 힘이 나는 노래입니다. 2024년 여러분들 두 번째로 만나봅니다. 1월도 어느덧 절반이 흘렀죠? 다들 어떠셨나요? 뭐 용해라고 하는데 푸른 용이라고 하죠. 푸른 용의 해처럼 으라차차 다들 힘내서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의 포커스를 맞추다 노동 포커스 빠라바바밤 따라하셔야죠. 빠라바라밤 좋습니다. 꼭 알았으면 하는 노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다 아시죠? 수원 노동인권센터 소장 임미숙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리액션 아주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이 자리에 계셨는데 뭐 옮겼네요? 뭐 어떠세요? 네, 그렇죠. 저희 여러분의 빛나는 노동의 방송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DJ도 고정이 아닙니다. 임미숙뿐 아니라 지금 있는 박 수장 또 여러분들이 직접 DJ가 되셔서 이 방송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새해 들어서 이 노동 포커스 시간도 더 기대가 되고 아마 청취자분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빠라바라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로 본 2024년 우리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될 정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이름만 들어도 막 뒷머리 골이 땡깁니다. 네, 이름 얘기하시는데도 버벅버벅 하시죠? 말을 더듬게 돼요. 네네. 저도 준비하면서 좀 끔찍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에 취임을 했어요. 지금 집권 3년 차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벌써 그런데 아직도 2027년이나 돼야 대선이 되거든요. 그때까지 간다면 저희는 앞으로 3번의 신년사를 더 듣게 된다는 거죠. 네, 무려 3번이나.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노동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올해의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가 마지막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죠. 이 취임 후의 첫 번째 신년사예요. 첫 번째 신년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이 생략됐었죠. 근데 다른 것도 다 뭐 이 윤 대통령이 이상하지만 이 너무 이상하네요. 네. 소통 뭐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소통도 안 하고 또 기자회견에 좀 왠지 또 자신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러 말들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 말들을 많이 했죠. 신년사니까 당연히 말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하나만 얘기들로 채워졌습니다. 검토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정부가 되겠다. 국민이 중심이 되고 민생전쟁 추진하겠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하나만한 이야기. 야, 이거 취임하고 계속한 하나만한 얘기들이네요. 진짜. 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리 노동자들이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노동개혁, 그다음에 노사법치주의, 한미일 동맹 이런 이야기를 많이 표현됐었죠. 무거운 얘기들이 많은데 뭐 저희 또 프로그램 이 개성대로 노동 개혁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노동개혁 얘기만 들어도 좀 끔찍하시죠. 작년에도 우리 윤 대통령이 3대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개혁. 많이 됐네요. 네, 뭐 하나 개혁된 것이 없는데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희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노동개혁의 출발을 노사법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사법치. 네, 노사법치는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을 확실하게 보장하면서 불법행위는 노사불문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거죠. 희한하네요. 작년에도 노사법치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을 본인이 불법으로 몰고 가서 탄압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노사인데
뭐 주로 보면 아시겠지만 사측의 법치주의는 별로 없어요. 노동자들에 대한 법치주의만 있었습니다. 네, 일방으로만 적용시키겠다. 네. 그것도 법치라고 하면은 불법적인 부분들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넣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검찰들을 앞세워서 정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노동자든 누구든 이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을 과시를 해서 저희 노동자들을 움츠러들게 하려는 속셈이 아닐까요? 그렇죠. 이 지금 신년 벽두부터 노사법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민주노총,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는 민주노총을 이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법으로 때려잡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요게 그 취임하고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까지 끊임없이 추진을 해왔던 내용 아닌가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제가 생각에는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바로 이야기했었던 노사 법치주의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 부분입니다. 유연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유연화라고 이야기하면 뭐 유연한 단어는 너무 좋은 겁니다. 좋은 단어죠. 네, 유연한 노동시장은 시장이라고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기업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려면 노동자들을 뭐 낮밤 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 그렇죠. 작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게 주 최대 69시간 이야기에서 문제가 네, 됐었죠. 69시간 크게 논란이 됐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 청년 노동자들, 노동조합을 하지 않는 많은 노동자들까지 뭐 여론이 들끓다 보니까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개편을 하기도 했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네, 아니 아직 그렇게 당하고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의 네. 얘기대로라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지만 너네는 일을 많이 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 그렇죠. 되나요? 이거는 정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선 어떤 노동 정책이 아니고 다분히 자본가 사측의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 노동자들께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판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0일 총선을 우리 노동자들 잘해야 됩니다. 네, 정말 중요하게 됐네요. 네, 이때 잘해야 다시는 뭐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신년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었죠. 네, 주목할 점은 다른 부분은 대미 종속 선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어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대미 종속 선언. 네, 이 한국 정치사에서 대미 종속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잖아요. 네, 계속 있어왔죠. 네. 네. 다만 차이점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노골적이라는 거. 눈치를 안 봐요. 예전 다른 노골적이다. 정부들에 비해서도 유독 노골적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한미 동맹하면 한일 관계 개선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역대 정권은 한일 관계를 좀 몰래 추진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조절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이분은 가만 보면 아무 눈치도 안 보는 것 네, 같아요. 맞죠. 지금 뭐 거부권도 뭐 나몰라라하고 마구마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거부권을 도대체 몇 번이나 또 행사를 하게 될지. 아직도 남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신년사에서 뭐 눈치도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자유진영과의 연대를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자유진영과의 연대. 네, 얼핏 들으면 좀 통상적 표현으로 뭐 자유진영과 연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본의 군국주의의 최근 행보를 고려한다면 의도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원래 대통령이 신년사나 뭐 8.15 축사 이런 데서 주로 이 전범국 일본의 이 반성 없는 이제 역사에 대한 관점 뭐 이런 부분들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유진영 연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여기에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이제 대미 종속성은 지금 현재 더 심각한 거는 국익과의 충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원래는 그 아무리 본인이 어떤 외교적 관점을 끌고 나가는 이런 가치적인 외교를 하겠다고 해도 네. 국익이 우선 아닌가요? 그렇죠. 국익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네, 좀 정말 해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의 이익에 좀 대표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특히 경제적으로 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그리고 네. 뭐 이런 나라에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런 전략들이 있으면 본인이 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줄이고 이런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제 최근에 그 나온 내용 중에 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나라하고만 경제 산업을 연대하겠다 했는데 그 나라들이 대체로 보면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 참가국입니다. 야 브릭스면 지금 이 세계 경제에서 되게 중요한 나라들인데 그렇죠. 한국 수출 시장의 한 5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은 아까 뭐 대미 종속도 말씀하셨는데 바이든 정부가 네. 중국하고 러시아를 이 권위주의 국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자유진영에서만 자기들과 이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친미 국가들 사이에서 유럽을 비롯한 친미 국가들 사이에서 자유진영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 도대체 여기서 보편적 가치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네, 무엇이 네. 보편적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 보편적일까요? 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만 봐도 보편적 가치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최대 교육국인 중국마저 배제해 버렸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죠. 뭐 브릭스라고 아까 하셨는데 뭐 중국, 뭐 브라질,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진짜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 경제 퍼센티지만 해도 50% 넘게 갖고 있고 네,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 이제 네. 국익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뭐 이런 자유진영과의 이제 교육들 이런 거를 미국이 이거를 끌어가면 우리가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는 전 세계가 지금 친미 국가였던 나라들조차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만이 우리 대한민국만이 여전히 한미일 동맹 예전에 갇혀서 이렇게 국익은 저버리고 뭐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익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미국의 명령, 네. 미국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굉장히 주목할 지점이 많아요. 2024년 법치를 내세워서 정권에 맞서는 세력들을 탄압하겠다. 네, 앞에서 얘기한 이제 노동자들, 민주노총 그리고 뭐 진보 정당들도 있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본인에게 뭐 맞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주 포인트예요. 아까 앞서 말한 첫 번째 포인트인데 이 총선을 앞두고 있고 윤석열 정권 좀 정권의 위기다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위기인 건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법치, 검찰을 내세워서 이것을 탄압하겠다는 건데 대표적인 단체들이 이제 민주노총, 그리고 진보 정당, 진보 세력들 또 야당까지 포함되겠죠. 네, 이게 저희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어떤 의미를 한번 잡아볼 수 있을까요? 총선도 앞두고 말씀드렸던 이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한번 그 윤석열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또 보셔야 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일 동맹 대미 종속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한반도의 전쟁 위협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두 가지 얘기를 해봤죠. 이제 노동자 이야기, 노동자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대미 종속 외교에 대한 얘기도 해봤는데 노동 포커스 언제나 그렇듯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좋은 시간 가졌고 이게 진행하는 것보다 또 옆에서 이게 노동 포커스 하니까 또 나름 네, 첫 번째 방송에서 우리 박 소장님하고 이렇게 진행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미 거꾸로. 그때부터 저는 이 자리를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욕심 낼 만한 자리입니다. 네, 이게 깊이 네.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런 교훈을 또 얻으면서 네. 노동 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